혹시 이런 적 있으셨어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자주 붓는 것 같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딱히 알 수는 없고 괜히 불안한 마음만 드실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치는 이 재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마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진짜 좋은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몸에 좋다니까 그냥 많이 먹었죠. 늘 먹는 거라 더 따로 신경 안 썼어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마늘 알고 보면 우리 건강을 크게 바꿔줄 수도 있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그 마늘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왜 마늘인가요?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다양하게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된장찌개에도 들어가고 김치 속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볶음 요리, 찜 요리, 심지어 장아찌 생으로도 먹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 귀한 식재료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기도 했고 동의보감에도 등장하며 독을 제거하고 속을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 시대에는 왕이 감기에 걸리면 어이가 직접 마늘을 달여 약처럼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늘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 시절부터 흑사병을 막기 위해 마늘을 목에 걸고 다녔고요. 프랑스에서는 가난한 자의 페니실린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항균 작용으로 유명했죠. 최근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마늘이 포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자신의 SNS에 마늘을 활용한 비건 레시피를 자주 올리며 마늘은 내가 매일 챙기는 자연 약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렇다면 이 마늘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의사, 셰프, 건강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몸에 좋은 이유. 첫째, 면역력 강화. 마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효능이 바로 이거죠. 바로 면역력.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항균 물질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활성뿐 아니라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성분 덕분에 환절기 감기 예방에는 물론 만성 염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영국 BBC에서도 겨울철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마늘을 소개하며 하루 한두 쪽 섭취만으로도 감기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한 적이 있어요. 둘째,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 중장년층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 혈압과 콜레스테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황화합물 덕분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도 마늘이 고혈압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약물 복용 전 초기 단계에서 식단을 통한 조절을 고민 중인 분들께 특히 권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은 유지하거나 늘려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다수 있어요. 셋째, 소화기능 향상.
혹시 식후 속이 불편하거나 장 활동이 더딘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마늘은 위액 분비를 돕고 장내 유해균 억제에도 효과가 있어 소화장 건강에 이중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마늘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넷째, 피로 회복과 에너지 공급. 마늘 먹고 기운 났다는 말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물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운동 후 회복, 오래 앉아있거나 활동량이 적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유익한 효과죠.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늘을 노인의 활력식품이라 부르며 고령층 건강식단에 필수로 넣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항암효과.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마늘을 가능성이 높은 항암식품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마늘의 유황화합물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어요. 여섯째, 관절 및 염증 완화. 나이가 들면 무릎, 허리, 손가락, 여기저기 시큰거리기 시작하죠. 마늘의 항염 성분은 관절통, 류머티즘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의대 연구에서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에 마늘 성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혈압과 콜레스테롤 걱정되시는 분, 속 더부룩하거나 장이 민감하신 분, 늘 피로하고 관절까지 뻐근한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주의사항 잘못된 섭취. 그런데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 마늘은 따뜻한 성질이 강하고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서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 쓰림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빈속에 드시는 경우. 아침에 공복으로 마늘을 드시고 속 쓰리거나 울렁거리는 느낌 드셨던 분들 혹시 있으셨나요? 빈속엔 자극이 더 심하게 들어오기에 반드시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인 분들. 마늘에는 항응고 작용이 있어 혈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혈액 희석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심지어 수술 전후에도 마늘 섭취는 중단하라고 권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과다 섭취. 마늘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하루 권장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 34쪽 정도입니다. 10쪽, 20쪽씩 드시는 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본 후생성에서도 마늘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간 효소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땐 피해주세요.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 아침에 빈속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 약을 복용 중이거나 수술 전후이신 분,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과량 섭취하시는 분. 마늘은 알고 먹으면 최고의 건강식품이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몸 상태에 맞게 드셔보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
마늘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을 때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첫 번째 궁합 꿀. 마늘 꿀절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늘을 꿀에 절여 먹는 전통 요법이 있었고요. 서양에서도 마늘 꿀차는 피로 회복용 가정요법으로 유명했어요. 꿀이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황금 조합이죠. 두 번째 궁합 된장. 한국인의 장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식재료 된장. 된장의 유산균과 마늘의 항균 성분이 만나면 소화기관의 건강을 더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된 된장과 마늘은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장의 유익균 환경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세 번째 궁합 올리브유. 마늘은 지용성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마늘을 올리브유에 절이거나 볶아 먹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마늘과 올리브유를 넣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심장 건강식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궁합 브로콜리와 양배추. 이 두 채소는 마늘처럼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암 예방, 소화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마늘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거나 양배추와 함께 생채로 드셔도 부담이 덜하죠. 궁합만 잘 맞춰도 흡수율이 달라지고 내 몸이 받는 반응도 다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활 속 활용법 보관법 먹는 팁. 마늘 매번 까기 번거로우셨죠? 사실 보관만 잘해도 귀찮지 않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첫째 보관법. 마늘은 빛과 습기에 약하므로 그늘지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통마늘은 바구니에 담아두고 껍질을 깐 마늘은 유리병에 식용유나 올리브유와 함께 보관하면 변질을 막고 요리할 때 바로 꺼내 쓰기 좋습니다. 또한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마늘을 다져서 소분한 후 지퍼백이나 얼음틀에 넣어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간편하죠. 둘째 조리 팁.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살짝 익혀 드세요. 알리신은 익히면 줄어들지만 그만큼 위장 자극도 적고 마늘 특유의 향도 부드러워져 식욕을 자극하기에 좋아요. 흑마늘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늘을 숙성시켜 소화는 더 잘 되고 맛도 구수하고 달큰해서 건강 간식으로 좋죠. 하루 한두 조각씩 식사와 함께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시중에는 발효 마늘환, 마늘즙 등 섭취 편의를 위한 제품들도 많아졌어요. 단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통풍 좋은 곳에서 보관하기, 기름이나 유리병에 담아두기, 생이 부담스러우면 익혀 먹기, 발효된 제품 활용해보기. 어르신들도 따라하기 쉬워요. 가족 건강 챙기기 이제 마늘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하나. 생마늘 vs 익힌 마늘 뭐가 더 좋을까요? 생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좋지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익히면 알리신은 일부 줄어들지만 소화에 부담이 적고 다른 유익한 항산화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질과 상황에 맞게 생 또는 익힌 형태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흑마늘과 생마늘 뭐가 다르죠? 흑마늘은 생마늘을 일정 기간 발효시킨 것으로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맛도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위가 약한 분들께 특히 잘 맞아요. 간식처럼 하루 12쪽씩 드시면 부담 없고 좋습니다. 질문 3. 하루 섭취량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생마늘 기준 하루 34쪽이면 충분합니다. 흑마늘은 하루 12쪽, 가공제품은 제품별 권장량을 따르시는 것이 좋아요. 과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4. 냄새가 걱정돼서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늘 특유의 냄새는 알리신 때문인데요. 꿀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거나 요리 후 우유나 녹차를 함께 드시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또한 익히면 향이 많이 부드러워지니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셔도 좋아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속에서 또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 익숙하지만 놀라운 효능을 가진 마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작은 한 쪽이 우리 몸의 면역력부터 혈관, 소화기관, 관절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내 몸에 맞게 올바르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식탁 위 평범한 음식 하나로도 건강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를 홀린 건강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따뜻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응원할게요. 좋아요, 구독 편하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마늘 레시피나 궁금하신 건강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